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좌절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정치권 이슈 정혜영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프레스룸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건 좀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최선을 다했던 그 유치전이었는데요. 저도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보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1차 결과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부족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래도 대통령과 또 정부 그리고 부산 시민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이 지구를 한 500바퀴 가까이 도는 그런 대여정을 통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한 유치전이었는데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수고하셨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원팀이 되는 그런 기회를 보였으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10분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 밤의 결론인데 아침을 다 경과하고 11시 50분경 기자실에서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좀 하는 형식도 좀 안 맞았고요. 사실은 이런 외교 유치 전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지나치게 좀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내지는 부산 민심을 의식한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결국은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외교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이런 다자 외교를 좀 통해서 저희 이 위치전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편향돼 있다. 그래서 외교의 사실 난맥상을 고스란히 이번 위치전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좀 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까지 보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문제가 있어도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넘긴 것이 이번에 결과를 반영한 거라고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표고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그 한 50년 역사를 놓고 보면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표가 극단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민심 이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과연 이번에 유치전에서 좌절된 것이 좀 총선이나 민심에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결과를 두고 그동안 만약 유치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부산의 민심이 많이 이반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까지의 반응들을 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하고 또 민심을 어떻게 또 수습을 할지에 따라서 아마 총선의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 시민들도 최선을 다했고 또 뒤늦게 뛰어들어서 5일머니라는 거대한 자본과 겨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지만 그래도 그것 자체를 아주 폄하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산 시민들도 그만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또 함께 수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과 민심에 미칠 영향. 저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전면에 내걸었거든요. 사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보면 한 번의 패배나 실패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되는 것처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가 크죠. 집권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보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보면은 민간인이 나서서 하잖아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한 경우는 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그만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도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것이 그 2030년도에 만약 유치가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경제 상황이나 기대치나 이렇게 보면은 높여놓으면 사실은 빠지면 훨씬 더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유치 작전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저는 특히 핵폐기수 오염 처리 문제 때문에 더더구나 부산 민심이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다 덧붙였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가 이제 잡혀 있어요. 내일 잡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열릴 것이냐, 예산안과 탄핵안 이 두 가지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회의? 지금 우리 여당으로서는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예산안을 붙들고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수당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들고 왔는데 사실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국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달에 이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상정을 해서 하겠다고 또 이동관 탄핵 또 검사 2명을 탄핵하겠다는데 말씀으로는 다들 민생을 외치시고 하루빨리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발목 잡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예산안이 통과가 되려면 정부의 또 동의가 정액 예산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그런 카드를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네. 국회의장께서 좀 잘 슬기로운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공이 역시 이제 국회의장 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이거는 국회의장하고 관련 없이 여야가 합의된 일정 아니겠습니까? 11월 30일 그다음에 12월 2일까지 국회가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의제를 정하는 거는 여든 야든 몫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검사 2분에 대한 탄핵은 사실 그 오늘 결론이 났지만 연합뉴스 TV 제가 스튜디오 와 있는 연합뉴스 TV 문제와 YTN 문제가 지금 결론을 안 내리는 걸로 그러니까 기각이 되고 하나는 이제 보류가 되고 했는데요. 사실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이 방송 장악의 그 시나리오가 국민들의 민생하고도 정말 저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방송이고 민생은 민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느냐라고 본다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무리하게 지금 진행함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지난 11월 9일 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다가 저희가 그 다음번 이제 내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 처리도 중요하죠. 기한 내에 처리되는 것도 중요한데 12월 8일 날 아마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저는 뭐 여야 합의돼서 처리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하면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민들 상당수가 그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뭐 소수 정당이라서 네. 방법이 있습니까? 스트라이크하는 방법 빼고는 뭐 지금 뭐 지도부가 지금 모여가지고 철야 밤샘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의총을 해서 어떻게 막을지 고민을 하시는데 네. 이 다수당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로 좀 더 넘어가 보죠. 희생 혁신안을 내일 의결하기로 한 날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지도부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일 갑작스럽게 또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 이미 예고가 된 사항이고요. 네. 지난주에 뭐 경론 끝에 제2호 안건 그 권고안을 혁신안으로 논의를 하자. 사실 지난주에 논의를 하는 이 의결을 하려고 이제 이 논의를 하다가
한 주 정도 정치적 일정을 좀 미루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이번 주에는 아마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의결을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조금 약간씩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네. 공고안을 그대로 혁신안으로 바꿀 수는 가결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떤 형식 또 어떤 내용이 좀 더 담길지 좀 네. 빠질지는 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다른 당 얘기지만 희생혁신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워낙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막판에 지금 그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부모 거론 때문에 사실 기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가기로 한 건데 내일 혁신안을 제출하는 걸로 이제 수명을 다하는 것 같고 중간에 3명 혁신위원이 사퇴설까지 나오고 혁신위원이시기니까 더 많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나왔던 그동안 얘기 뭐 본인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는 첫 일성이 사실은 좀 빈수레가 요란한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종용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혁신위원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위원장을 좀 국민 앞에 내세웠는데 결과가 그닥 그렇게 좋은 형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치를 발표한다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또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걸 수용할 리 만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혹시 잘 안 받아주면 빨리 해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잘 안 받아주면 빨리 해산하자. 뭐 이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시간은 12월 24일까지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뭐 여러 위원들이 이 정치 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12월 뭐 초중순 정도에 마무리하고 이 총선의 시간을 주자 이렇게 이제 뭐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문제들이 좀 얽혀가지고 예. 그렇지만 뭐 우리 김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당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많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위는 국민의 뜻을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도부가 그걸 받아서 이제 지도부가 결단의 시간이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이제 정치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뭐 정치 선거 해보셨겠지만 지금 12월 초에 누군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바로 뭐 내려놓는다, 불출마 선언한다. 이 부분은 조금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 혁신위가 발족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아마 이건 두고 혁신안들이 이 공간이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 당이 수용이 되어가지고 당이 혁신되는데 쓰여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요. 뭐 그걸 또 지켜보면서 12월까지 언제까지 이 운영을 할지는 좀 내일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김기현 지도부가 이 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놓을까요, 내일? 당연히 내놓아야 되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님이 임명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통상 집권 여당에서 혁신위원장하고 대표가 있다면 물밑에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요란하고 삐걱삐걱 됐던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겠다는 하태경 의원께서 종로로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고요. 결국은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에게 네. 어떻게 반영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10가지라면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수용하기 어려운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평가단이 운영이 돼서 지금 발표를 오늘 보도에 나온 거 보면 하위 뭐 20%를 공개하겠다 내지는 물갈이 폭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네. 현역 반발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영남 쪽 지금 이제 의원들께서도 이런 방식이 된다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했을 때 빠져나가는 의원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총선 관리가 아니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이 굉장히 복잡한 앞서 얘기했던 그 유치도 실패했고 외교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산 민심이 흉흉한데 거기다 덧붙여서 영남 현역까지 물갈이 폭이 늘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생각하는 뭐 의원단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입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 자체에도 뭐 험지나 불출마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당무감사를 봐서 한 22.5%가 또 약간 커트라인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특히나 TK 영남 쪽에 많다.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완전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체로 제가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대체로 이제 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약 한 50% 이상씩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 시민들이 느끼는 뭐 체감은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이고요. 아마 이 당의 어떤 공정한 룰을 가지고 네. 공천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뭐 대혼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종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제 종로 출마 얘기 하태경 의원입니다. 네네. 험지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로를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이 약간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 저도 하태경 의원께서 처음 이제 험지 출마를 선언하시고 부산 지역구를 떠나시겠다고 했을 때 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그때는 혁신위가 이제 꾸려지기 전인데요. 예. 정말 대단한 결심이시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시겠다는 데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종로도 쉬운 선거구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현역 의원이 계시는 곳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이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최재형 의원님도 잘 모르고 하태경 의원님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두 분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 하태경 의원께서 최재형 의원 지역구를 굳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희들이 험지 출마를 중진 의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네.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정말 이 장엄한 한번 그 결투를 한번 펼쳐주시라 뭐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우리 당의 그 후보 현역 의원이 계시는 곳에 또 도전장을 매니까 우리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좋은 분들 두 분이 그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종로는 과거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곳인데 이제 보궐 때문에 최재형 의원으로 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험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험지라고 해서 종로를 택한 건데 이거는 뭐 하지하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선하고 보궐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돼가지고 2년 정도 국회를 하셨잖아요. 보통 이건 정치 도의상 보면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분은 다음번에 공천을 대부분 한 번 하게 하죠. 왜냐하면 1.5선이라고 저희가 네.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쓱 가셔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제 좀 혼탁하게 하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되게 좀 송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의원께서 대선 경선 와중에 불출마 선언을 아까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보궐선거 요인을 좀 만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아주 그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또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태경 의원하고 최재형 의원이 어떻게 결말이 나던 뭐 지도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경우는 저러면은 다른 지역에 가시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 때문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시간을 좀 두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쉽게 결론 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문제나 아니면은 중요한 이제 현안은 사실은 여당이 선택이 보다 중요하고 야당은 그걸 가지고 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현실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당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 47석과 253 그 숫자를 가지고 유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밝힌 마당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유성 정당을 만들고 저희는 안 만들면 어쨌든 그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가 볼 때는 저희가 이 검찰 공화국에서 유일하게 국회가 다수석을 가지고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론을 감안하지 않고 이상론만 추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다른 야당과의 관계도 놓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물론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결정해서 정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빨리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당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럴 때만 여당 이야기합니까? 다수당께서 해서 뭐 선거구제 획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국은 2020년도에 정의당과 이제 몇 가지 공조를 하면서 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사실 안 해야 될 일을 했죠. 그러니까 꼼수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고 또 그러니까 또 각 정당이 또 우리 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지금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꼼수 정당들 또 여러 뭐 지금 뭐 조국 정당 나온다 그러고 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양당 정치가 좀 자리를 잡아가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저는 뭐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쏘아냈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얘기가 약간 나오던데 당내에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김영진 정무실장께서 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총리까지 지내시고 경선에 나와서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까지 다녀오신 분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온갖 가지 민생 파탄, 그다음 외교 추락, 경제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이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분이 좀 한가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매우 아쉽고 좀 더 지금 벌어지고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진지한 책임감 있는 그런 그 입장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가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도 이런 신당 가능성을 보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인 체제가 가져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체포 동의안 부분에서 비명계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의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공천 탈락에 대한 뭐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 이낙연 전 총리께 많은 노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총리가 뭐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것은 뭐 선거구 비례대표가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신당을 창당하실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강한 논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